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 출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번 시험에서 제일 무난했던 교시는 1교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3, 4교시는 다 어려웠어요. 제 생각에. 특히 3, 4교시는 풀기 아마 대단히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1교시 전개에서의 발산 정리는 맥스웰 방정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의 가우스 정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그 문제 맥스웰 방정식만 외워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결론적으로 전자기하학을 아셔야 되거든요. 전자기하학을 처음부터 그 전하부터 시작해서 가우스의 정리, 그러니까 쿨록의 정리, 가우스의 정리를 아셔야 맥스웰 방정식이 정리가 되는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맥스웰 방정식만 써서는 이 의미를 쓸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죠. 1번문 같은 문제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고요. 뭐 2번은 기본이죠. 2, 3번은 다 그냥 공부했던 거니까, 뭐 샤논의 채널 용량이나 무선랜 그 60GHz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802.11AD 같은 문제는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뭐 OTN, 이제 ASON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서, 이거 제어계층, 그러니까 OTN이 광 전달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그 실제로 전달하는 물리적인 계측이 있고 제어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ASON은 제어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도 기본 문제죠. 임피던스 정합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능은 결론은 반사파하고 전압 정제파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6번은 광케이블 전송 특성은 손실하고 분산 이야기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LDPC도 뭐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루트는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뭐 ATS 3.0 기반 기술 중에 안 나온 시험 문제가 루트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그 다음에 WPT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뭐 이것도 기본 문제라서, 그 다음에 IOPS는 이제 재난통신망에서 단독기지국 운영 모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재난통신망이 저는 전체적으로 시험에 문제로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딱 하나만 떼가지고 시험 문제로 낼 생각은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뭐, 문제의 개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보통신공사 착수 단계에서의 감리 업무는 뭐 이야기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PLA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절하게 영어로 써져가지고 개인 영향평가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개인 영향평가를 저희 쪽에서 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13번은 표준 품생과 일위대가는 뭐 기본적으로 감리 쪽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슈나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전자기하학을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 뭐 이러면은 풀 수 있었겠지만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1번은 못 푸셨을 가능성이, 대부분의 분들이 1번은 제끼셨을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PLA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게 뭔지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인 영향평가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뭐 하는 거다라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말만 들었지. 그래서 12번 정도 빼고 한 문제를 더 뺀다면 4번 OTN, ASON 요 정도 빼면 10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1교시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1교시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이렇게만 나오면 2, 3, 4교시가 어렵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웬걸 2교시 문제 받아보고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교시 문제 보면
전파 환경에서 존재하는 전속로의 열화 요인과 대체. 이거 뭐 쓰라는 거예요? 전파 환경이라고 하면 일단 무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선 전속로의 열화 요인과 대책 쓰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간섭, 페이딩, 뭐 잡음, 그 다음에 도플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게 뭐다라는 거를 그런 종류들 써주고, 그 다음에 대책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우리가 H.323이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알지만 이거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하고 동작 과정을까지 요즘 공부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SIP를 요즘은 많이 쓰지 H.323은 쓰지는 않거든요. 물론 응용해서 쓰는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지금 H.323 프로토콜이 많이 전면적으로 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학원 저도 많이 안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동작 과정까지는 가르치진 않아요. 얘 특징이 뭐고 얘가 뭐다라는 개념 정도는 가르쳐 주는데 얘 프로토콜 스택이라든지 동작 과정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설비의 내진 설계 유형과 대체. 아시는 분만 풀 수 있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이거 법적인 문제거든요. 법적인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마이크로파 특징과 안테나의 종류를 설명하셔. 마이크로파는 알겠는데 안테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안테나는 쉬워요. 왜냐면 위성통신에서 쓰는 안테나, 지구국용 안테나 쓰시면 돼요. 세 가지 있잖아요. 파라볼라, 카세그레이, 폰 디플렉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쓰면 마이크로파대에서 걔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통신은 대부분 다 마이크로파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그 안테나를 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LBS 측위기술 실내로 구분해서 쓰는 거. 뭐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셨다면 2번하고 6번을 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컨볼루션 코딩은 왜냐하면 우리가 2G 이동통신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컨볼루션 코드를 가르쳤거든요. 다 가르치고 이 컨볼루션 코드가 뭐 어떻게 되고 시프트 레지스터 이용해서 구속장 그 다음에 뭐 입력 개수, 출력 개수 몇 개 나오는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컨볼루션 코드를 사용하면은 수신단에서는 비터비 코드를 사용해서 복호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거를 설명하는 문제가 요즘에는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동통신 쪽에 공부할 게 많아서 이제 잘 가르치지 않는데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가보시면 IP 주소 관리 방식, 서브네팅, 슈퍼네팅, 그 다음에 CIDR 뭐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많이 이제 CIDR은 CIDR 내부에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IP 버전 4를 공부를 좀 세부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문제가 시험 전날 신문에 나왔던 거죠. 신문에 나왔던 건데 신문을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3번이 어려운 문제예요. 3번이 기존 이동통신망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5G 네트워크의 구조와 진화 방향인데 이거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동통신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어 네트워크하고 억세스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알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5G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은 4G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4G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알고 얘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4G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았으면 얘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기존에 그러면 2G, 3G,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문제점도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4G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5G 진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만 많이 주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20분 내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G, 3G, 4G의 망 구성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OFDM은 4G LTE의 하향 링크에서 사용하는 거고 SCFDMA는 상향 링크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이죠. 이거에 대한 파형 기술의 성능 한계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열거하고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뭐 어렵게 보면 어렵고요. 쉽게 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뭐 파형이라고 하면 OFDMA를 사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PAPR이 커지죠. 파형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PAPR이 커지는 거는 파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파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파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드 인터벌 사용하잖아요. 가드 인터벌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얘는 SCFDMA도 똑같이 있고 OFDMA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PAPR을 중심적으로 쓰면 돼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파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뭐지라고 한참 고민하게 되면 어렵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ICT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이력과 융합 보안의 필요성을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 융합 보안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어요. 등장했고요. 이제 융합 보안이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되는 시기인데 문제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융합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게 이제 문제 구성상 맞는데 지금 반대로 해놨죠. 보안 위협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융합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구조를 잡기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모듈레이션하고 인터 모듈레이션은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4교시에 가보면 3, 4교시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금 약간 더 깊게 알고 있으면 내 문제를 다 못 푸는 교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IP도 그냥 IP 버전 4의 특징하고 헤더 구조만 알고는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 이런 것들을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도 좀 이제 약간 더 깊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그렇다 치고 3번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도 약간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4번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5번도 그렇고 6번, 그러니까 한두 문제만 빼놓고는 두 문제 정도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다 풀기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 문제를 다 푸셨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뺀다면 몇 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은 반드시 빼셔야 돼요. 알고 있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나 이거를 금방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외에는 3번을 반드시 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 시험 문제, 이 문제 푸는데 제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문제점을.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번 볼까요? 보고 갈까요? 몇 페이지, 3교시죠? 3교시 3번 문제. 42페이지였네요. 42페이지. 네, 42페이지요. 거기 이동통신 개념 및 발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동통신 개념 및 발전. 그 다음에 이동통신 세대 비교, 이거는 그냥 배경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는 3번이죠. 이동통신망의 구조적인 문제점. 1세대는 뭐예요? 1세대는 셀이 크잖아요. 크고 기지국도 몇 개 안 되고 아날로그죠. 아날로그기 때문에 당연히 회선교환망이죠.
그래서 통화 품질도 나쁘고 통화 용량이 적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동성 지원도 이런 구조 때문에 셀이 다 전국적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대도시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동성 지원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세대에는 그렇게 돼 있죠. 회선교환망으로 기지국, 제어국, 교환국으로 해서 PSTN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음성 위주 서비스만 지원되는 회선교환망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데이터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보시면 3세대가 이제 회선 교환하고 패킷 교환을 동시에 쓰는 방식이죠. 패킷 교환망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많이. 3세대 보시면 망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운영하고 유지 보수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보시면 패킷 교환망으로 통일이 되는데 모든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로 다 집중돼요. P 게이트웨이하고 S 게이트웨이로 다 집중되고 그 다음에 단말과 서비스, 응용 서비스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앙 집중력 망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분산형 망구조로 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5G 네트워크 구조와 진화 방향 1, 2, 3번에 해놨어요. 트래픽 분산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지연 패킷 전송에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죠. 저지연 패킷 전송을 하기 위한 구조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상화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방형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었어요. 뭔가 이런 답안 구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빨리 캐치를 하고 쓸 수가 있는데 아마 어려웠을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4교시 문제 볼게요. 4교시 문제 볼게요. 4교시 와이어리스 LAN 보안 취약점 및 뭐 대응 방안은 뭐 기본 문제죠.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엠팩 대시와 MMT. 엠팩 대시는 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뭐 MMT는 예전에 시험 문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비교 설명하는 거는, 근데 엠팩 대시하고 MMT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직접 비교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MMT를 줬으면 누트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좀 개의가 좀 맞는데, 엠팩 대시는 더 위에 있고, 그 MMT는 밑에 있거든요. 걔를 싸주는 형태라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약간 계층상으로 볼 때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문제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저는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주고 계산을 시키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어디 강의에 자료로 쓰려고 만든 거에 예제가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고요. 이제 이 정도 계산하려면 OFDM이나 아니면 그 통신 방식을 설계하는 분들은 이런 시험 문제를 내도 되죠. 근데 우리는 통신망을 망 자체를, 망은 우리가 이런 어떤 방식을 가져다 쓰는 거지, 써가지고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아예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완벽하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4번 문제 듀얼 커넥티비티하고 포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알겠는데 듀얼 커넥티비티는 잘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5G가 앞에 붙어 있어서 더 헷갈리셨을 거예요. 포지에서 원래 도입이 됐어요. 듀얼 커넥티비티는. 스몰셀하고 매크로셀을 동시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듀얼 커넥티비티. 이게 포지에서 도입이 돼서 5G까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 둘을 이제 그냥 5G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듀얼 커넥티비티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프나 셀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컴프나 이런 기술 사용하잖아요. 그게 다 듀얼 커넥티비티 기반 기술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게 푸실 수 있었을 수 있는데, 헷갈려서 못 푸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레이더하고 라이더 비교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죠. 유성 지구국 설치를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 설치 시 고려사항과 전파석. 이 문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얘가. 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냐면요. 위성 지구국 시설 설치를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을 하고자 할 때. 설계 시 고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공사 목적물이 있는데 걔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계 시 고려사항하고요. 근데 걔를 설치하면 전파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전파 간섭을 어떻게 좀 줄여볼까, 이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죠. 왜냐하면 설계시 고려사항은 알잖아요. 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성 지구국으로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푼 줄 아세요? 설계시 고려사항 제가 여러분들 그 설계 기준 있잖아요. 설계 기준에서 아니면 제 그 교재에서 설계시 고려사항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싹 긁어다가 앞에 딱 붙이고요. 거기 위성 지구국만 넣었어요. 뒤에 문제 보세요, 한번. 맨 마지막 문제니까 뒤로 가서. 그 서론 보고요. 거기 2번에 위성 지구국 시설 설치를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 절차를 보세요.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위성 지구국 설치를 위한 컨설팅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구매 조달, 설치 공사, 그 다음에 관리해야 돼요. 운영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하고, 엔지니어링 설계 활동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제가 위성 지구국 기본 계획 세우고요. 위성 지구국 기본 설계하고요. 위성 지구국 실시 설계해야 되잖아요. 설계 활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계시, 그러면 위성 지구국 엔지니어링 설계시 고려사항, 지구국을 설치하는 거예요. 위성 지구국. 여기에서부터 약간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위성 지구국을 설치하는데 내가 고려를 뭘 해야 되죠? 지구국 설치? 위성 지구국은 이왕이면 전리층이나 아니면 대륙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좋고, 날씨 변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변동이 풍속이 좀 약하고 이런 지역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거기, 이격거리, 강우량, 온도, 풍속, 해당 대역폭 내 간섭파, 지상망가의 접속,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광 전송로 접속하기 용이한 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성 안테나의 기술적인 사양 안테나를 세워야 되니까 지구국은 안테나 설치하기 용이한데, 아니면 안테나의 기술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송수신 그런 쪽에 이거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4-5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4-5가지는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 정도는 나도 뽑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설계 시 전파 간섭. 전파 간섭은 먼저 내 주변에서 오는 게 있나 봐야 되죠. 주변에서 있나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있는 주변 환경을 먼저 조사해야 돼요. 주변 환경 조사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밴드하고 그 다음에 하향 링크, 위성 지구국은 하향 링크가 있고 상향 링크가 있을 거니까 상하향 링크 주파수 대역하고 겹치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전파 간섭 대책이라는 게 내가 정말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전파 간섭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 출력, 수신 강도 등 적정 품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지만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교시 문제는 만약에 푸셨으면 1번은 당연히 푸셔야 되고요. 6번 푸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푸시면 2, 3, 4 중에 한 문제만 푸시면 되잖아요. 풀기 쉬운 문제가 3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술형 시험 문제 2, 3, 4교시를 푸는데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알고 푸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딱 내 문제만 알고 정확히 풀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